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여러분 오랜만에 올려드리죠. 예, 저도 그동안 좀 재충전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쉬는 동안 테슬라 주가 그래도 많이 올라서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월 의장의 FOMC 금리 25bp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발표하고 시장이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왜 폭락했는지는 제가 좀 알려드렸죠. 자 오늘 이 3시간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100불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전 100불 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요? 그건 모르죠. 뭐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테슬라가 100불이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 영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워요. 막 둘이 막 이렇게 막 싸워. 근데 서로 이기려고 막 싸워. 무슨 이렇게 격투 영화나 막 이런데.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큰 해일이 막 집어 삼키고 있어. 장면이 바뀌면 둘 다 죽죠. 그들이 싸워야 될 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해일이 닥치고 있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해일이 오는 걸 못 봐요. 테슬라가 100불 밑으로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일입니다. 해일.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파월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은행 사태로 인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넷 바이든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게 다가오고 있구나. 다이먼이 얘기한 허리케인이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 오케이. 여러분 이곳 미국 현지에서는 생각보다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비도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을 갔거든요. 식당 이름 얘기할까요? 얼바인의 6이라고 시작하는 6 끝에 장으로 끝나는데 다시는 거기 안 가겠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갈비찜이 58불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그저께 갔더니 78불을 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고기가 딸랑 4덩어리. 망해야죠. 네, 망해야죠. 뭐 사장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반성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어저께 멤버십 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빙자해서 식당 주인들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하셔야지. 인플레이션을 빙자해서 완전히 일단 다시 새끼로 가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오면 BYD보다 테슬라보다 BYD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벌써 미국에서 한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자동차 딜러거든요. 투잡, 쓰리잡 뛰고 있어요. 한국도 중고자동차가 안 팔린대요. 왜 그럽니까? 이미 왔거든요. 경기 침체가.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오늘 차트 몇 가지 그림 자료들 함께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기 동안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역사를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요 음영 처리한 게 있잖아요. 요 음영 처리한 거 요거. 요 음영이 경기 침체가 온 리세션 기간인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여기 요게 포드고 오렌지가 도요다고 하늘색이 닛산이었거든요. 요 차트는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어떻게 됐죠? 폭락했죠. 침체가 올 때마다 휙, 침체가 올 때마다 휙. 지금 이번에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냐 아니냐 하는데 이미 이 3대 지금 이 흐름 자체는 이미 비슷하죠. 꺾이는 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즉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미국의 GDP가 수축되게 되면 최대 90% 이상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게 1971년도부터 보여진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사진을 여기도 보면 자 여기는 자동차 회사들이 몇 개 더 추가됐죠. 포드, 도요타, 닛산, 혼다, 폭스바겐까지. 마찬가지로 요 회색이 뭐죠? 경기 침체가 왔던 기간. 경기 침체가 왔던 기간 동안에 주요 자동차들의 가격 변동, 제조사의 가격 변동의 추세거든요. 즉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경기가 심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판매라든지 수익이라든지 현금 흐름들이 분화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빠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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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몇 개 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추가했습니다. 테슬라, 도요타, 그 다음에 이 뭐죠? 모르겠네. 닛산, 혼다, 벤츠, 확스바겐, BYD, GM, 포드, STLA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스파이까지 딱 여기 딱 보면 특별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월가 애널들의 이 수익 추정치가 6개월 동안 약간 하락했는데 이는 2019년 이후에는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경쟁이 가열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인데요. 우리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는다면 수익은 거의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팽창하다가 쪼그라드는 지금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직관적으로 보는 이게 한 게 보이시죠? 거기다가 테슬라는 남들이 없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없는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있죠. 그게 뭐죠? CEO 리스크.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일론 머스크를 좀 변론해 줄 수는 있어요. 일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있었는데 지금 일론이 조금 그 똘끼를 한다고 이렇게 또 CEO 리스크 하는 게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죠. 그건 그거고 지금 CEO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테슬라를 맹신하시는 분들 정신들 차리시고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하나 인간일 뿐이에요. 자칫하다가는 정명석 되죠. 냉정하게 보면 CEO 리스크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어저께 뜬금없이 트위터에다가 연준은 50bp를 내려야 된다라고 트윗했어요. 25bp 인상이 아니라 50bp를 내려야 된다. 누가? 일론이. 아주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요즘은 아주 그냥. 50bp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천재 일론은 지금 경기 침체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악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자 보세요. 테슬라의 지금 그렇죠? 여기 테슬라만의 갖고 EPS 추정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경기 침체의 테슬라가 2010년 여름이 되어서야 신생 기업으로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처음 기억하십니까? 테슬라가 2020년대 하더라도 테슬라 수익의 상당 부분이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하는 지금 물론 그 단계를 뛰어넘었죠. 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과연 테슬라가 지금처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낮추면서 치킨 게임에서 잘못하면 그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주변에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분들에게 제가 꼭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차도 테슬라 사시겠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그냥 테슬라 한 번으로 만족하랍니다. 획기적인 뭔가 테슬라 차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한 대 정도면 되지 뭐 굳이 또 테슬라를 또 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존의 벤츠, BMW 뭐 이런 차를 타신 분들이 테슬라를 딱 바꿨을 때 물론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하지만 그거 위에 사실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가 보여주었던 레벨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테슬라만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테슬라만의 뭔가가 나오긴 했는데 기존 자동차가 채워졌던 어떤 그 레벨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뭐 마감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6번 차트 여기 보면 테슬라, 도요다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2023년에 자, 자동차 산업의 최종 수입 마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전체적인 그래프 직관적으로 사이트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체와 하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포드는 지금 난리 났어. 그렇죠? 이 꺾이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벤츠도 쉽지 않네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7번 여기 이제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이니까 요거는 이따 좀 다뤄드리도록 하고, 자 요것도 보시면 사실 테슬라는 상당히 많은 버블이 끼어 있죠. 거품이 끼어 있죠. 좋게 말하면 꿈의 주식, 성장성, 뭐 리노베이션, 혁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전화기가 나왔을 때 아이폰, 갤럭시, 뭐 LG, 뭐 소니, 익스페디아 막 나왔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전화기는 아이폰과 갤럭시인데, 지금 한국도 갤럭시도 이제 아이폰이 애플페이가 한국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막 초비상에 걸렸다 기사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매년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요즘 많이 실망하죠. 마음을 내려놓죠. 그냥 왜 새로운 전화기 바꿔요? 그러면 사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빠르잖아요. 잔머리 써가지고 자꾸 느리게 만들잖아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아이폰 이외에 다른 전화기로 대체할 만한 전화기가 없다는 게 문제.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테슬라가 그러냐는 거죠. 테슬라를 포기하면 탈 전기차가 없습니까? 아니죠. 멋진 자동차 많죠.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준비했으니까 사진을 또 볼까요? 자동차 회사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그들만의 치킨 게임이 아니라 이 자동차 산업 자체를 침몰시키는 리세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가야 될 텐데 자꾸 헛소리에 대는 CEO 리스크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테슬라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테슬라가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 할지라도 이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미 왔거든요. 미국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테슬라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멈출 때까지, 제 아는 분들 중에 자동차 메케닉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손님들이 멈출 때까지 타다 오신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제 메인티넌스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력도 돈도 없어서 그냥 멈출 때까지. 그냥 멈출 때까지. 그게 리세션이거든요. 테슬라가 좋은 거 알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좋은 거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차를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만연되게 되는 게 바로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할아버지라도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오늘 파월의 입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지난번 FOMC 발표 후 인터뷰했을 때 말들이 나오는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피봇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렇죠? 피봇은 당연히 안 나오고 시장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는 걸. 그래서 무조건 잡겠다 그러는데, 결연한 의지에 2%대 잡겠다 그러는데 시장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 테슬라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겠 텐데요. 지금이 자 이제 지머리법으로 모아가고 있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200불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강력한 저항대가 215불이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다행인 것은 자, 딱 지워버리면 자 보세요. 이 AI가 그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서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위에서 올라섰다는 건 좋은 점인데, 예, 갭이 발생했네요. 내일이 참 중요한데, 만약에 내일 테슬라가 예, 오늘 캔들 밑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거기도 음봉으로 끝난다면 다시금 180대 초반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테슬라의 추가 하락은 바로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최소 이 갭맥구로 160불 때까지 160불 언더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는 현재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영상을 보시는 테슬라 주주분들을 응원합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테슬라를 분석하는 미주노 영상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